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44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부로 연휴가 끝났지만 아직도 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아마 휴장인 나라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 연휴가 끝나지 않은 중국장 뭐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 연휴 기간 동안에 큰 폭으로 올랐던 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시가에 반영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오픈한 이 한국이 다시 개장한 이 타이밍이 별로 일단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연휴 첫날인가 영상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휴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미국이 슬슬 꺾일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이 미국장 반등, 미국장 급반등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받지도 못한 채로 그냥 꺾이는 타이밍에 개장하면 코스피 또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약간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나올랑말랑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현재 유럽 주식시장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일단 붉은 빛이 들어와 있죠. 하락세죠.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이제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오늘 밤에 좀 열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반등세가 하필이면 우리 연휴 끝나고 나서 딱 꺾여가지고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더 봐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약하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장 마감하자마자 폭락을 했던 이유는 사실 알고 보니까 실적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죠? 어디 갔더라? 페이스북이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요게 영향을 미치긴 했더라고요. 페이스북 실적은 예상치에 살짝 미달했는데, 사실 웃깁니다. 예상치에 살짝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20% 폭락하고 있거든요. 20% 폭락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지금,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도 이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어찌 될지 봐야 되겠죠. 또 본장 오픈하고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반등하던 증시가 한국 시장 딱 개장할 때 되니까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눈에 띄는 건 이것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봤고요. 오늘 밤에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가만 보시면은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긴 해요. 이거는 미국 주식시장 장중에 발표가 되는 모양입니다. 요게 또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살펴보자고요. 하여튼 작년부터 해서 원래 하여튼 매년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런 일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딱 마감하고 나서 어떤 대기업들, 예를 들면 뭐 FANG급이죠. FANG에 해당하는 이런 큰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장 마감하고 나서 해요. 미국 장 마감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폭락해버리면 아시아장이 그 뒤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작년에 몇 번씩 있었는데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월 3일이죠. 사실상 이제 올해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벌써 이런 일들이 지금 두 번째인가 일어나고 있죠. 예. 한 번은 넷플릭스가 먼저 그렇게 해서 20% 폭락했다가 요즘에 좀 반등하고 있다 어젯밤에 자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뭐였죠?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20% 폭락. 예.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실히 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벌써 1월 중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보여지고 있고 낙폭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에 실적 그렇게 많이 폭락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20%씩이나 폭락을 시키고 있어요. 하여튼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점들. 뭐 물론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한 번에 뭐 10%씩 뭐 갭상승하기도 하긴 했죠. 예, 물론 잘 나온 기업도 있는데 하여튼 안 나온 기업들 두 개, 잘 나온 기업들 하나 일단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애플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럭저럭 괜찮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아서 한 6% 정도 갭상승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근데 이 폭락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점들 우리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존 실적 나오면은 이제 없을걸요, 이제 더는요. 예, 사실상 전 애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다라고 봤는데 한 두 개, 세 개 더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 뒤로 넷플릭스, 애플 실적 발표된 뒤로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데가 발표했으니까 어쨌든 이제는 실적 발표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존까지만 나오면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있는 거 아셔야 되겠죠. 예, 잠시 후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뭐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뭐라 하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죠? 미국 주식시장이 움직인다기보다는 22 통화정책을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국채금리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저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해서 요거 맨날 나오는 고용지표, 가벼운 고용지표 하나 있습니다. 뭐 참고만 하자고요. 솔직히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밤에 발표되는 그 논팜 페이롤스라는 고용지표가 그게 중요할 테니까 아무튼 오늘 밤에 잠시 후에 22 통화정책회의 있다. 그거 내용만 좀 잘 살펴보자. 요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그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이 올랐던 거 갭상승 한 방으로 그 상승폭을 반영을 하고 시가가 2.3% 떠서 시작했으니까 코스피 선물이요. 그랬는데 이제 장중에 이제 안 좋은 분위기 뭐였죠? 페이스북 실적 발표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니까 일단 음봉으로 해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저항을 확인했어요.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 오늘 당장 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하루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이틀 정도 365 부근을 못 넘어가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더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저항을 확인했지만 미국이 또 오르면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반등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라는 걸 맞추는 거는 진짜 그건 제 생각에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어디가 고점이다, 어디가 저점이다를 맞추는 게 더 차라리 수월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어디까지 올라온다는 예측을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지지와 저항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 지지와 저항이 있다. 거기가 중요한 라인이다만 알아놓으시고 멈추는 거 2거래 이상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맨날 드리던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340이란 자리가 2018년 1월 달에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400, 380 박스권이던 자리, 그죠? 380이 박스권 상단으로서, 박스권 하단으로서 중요한, 지금은 이제 저항이 됐죠. 예. 380과 400이 중요한 아주 무거운 자리다. 이 가운데는 별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여기 340에서 380까지 40포인트를 폭등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대략적으로 선물 10포인트 정도나 5포인트 단위에다가 어떤 지지와 저항 임의로 세팅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 복잡한 논리가 있어서 뭐 복잡한 어떤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뭐 지지와 저항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특히 선물 같은 거, 지금 이게 미국 나스닥 선물 이런 거는 보시면은 뭐 14,000 뭐 이렇게 숫자가 크니까 막 애매한 숫자들이 가끔 지지와 저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숫자가 꼴랑 해봐야 뭐 몇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5포인트, 10포인트 단위로 저항 똑똑똑 떨어집니다. 뭐 좀 많이 움직였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포인트 정도 움직였다 그럼 좀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고요. 뭐 보통 그냥 중박으로 움직였다 그럼 5포인트고요. 좀 많이 움직였다 그러면 한 10포인트 정도. 요즘 같이 이제 사실 요즘 같은 때가 미친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상당히 고변동성이기 때문에 20포인트, 30포인트 이상씩도 막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 코스피 선물 보실 때 지지와 저항 어디지?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10포인트 단위로 끊으시면은 뭐 중간 이상은 갑니다. 10포인트 단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365란 자리를 저항으로 일단 인식을 했으니까요. 365란 자리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죠.
요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도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했죠, 그죠? 요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오늘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코스피 수급에서 오늘 참 풋옵션들이 또 이제 이상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이 보시면은 개인들이 풋옵션을 뭐 292억을 샀다, 외국인이 313억을 팔았다.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숫자들이 찍혀 있죠. 제가 이제 개인들이 풋옵션을 몰빵 매수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장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시장에 투매가 나오거나 뭐 폭락이 나왔을 때, 시장에 투매나 폭락이 나왔을 때, 한참 하락이 진행됐을 때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풋옵션들을 막 매수하면은 급반등 나왔다고요. 보통 이런 자리가 변곡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어쨌든 숫자가 크게 나왔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 숏보시는 이거 하방 포지션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락 에너지 소진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 이거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는지를 좀 설명을 일단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향성들이 있죠. 한참 동안 시장이 빠져가지고 마지막 투매 나오고 장대 음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가 엄청나게 달라붙을 때, 몇백억 단위로 달라붙을 때 변곡이 나타났다라 했는데, 이날 그때 당시에 이제 흐름을 보면요,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락의 끝자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분봉상으로 나타내면요, 이게 자 여기가 아침 9시, 여기가 오후 3시 반이라고 치면요, 하루 종일 원웨이로 빠집니다. 하루 종일 원웨이로 빠져요. 지수는 하루 종일 빠지고요. 이 와중에 풋옵션 수급은 어떻게 되냐, 아침부터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계속 풋옵션 매수가 들어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이래요. 계속 개인들이 추격을 하면서 이렇게 장중에 내내 이 풋옵션을 순매수를 이런 식으로 누적을 시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진짜 풋을 진짜 많이 사면 변곡이 나타나는 경우의 특징이 보통 이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땠냐? 오늘 같은 경우를 잠깐 한번 좀 보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언제냐면은 오후 2시 반쯤부터 해가지고 이 개인들 풋옵션 수급이 마이너스 54억이었거든요. 가만 보시면요. 근데 단 장 마감까지 1시간 만에 풋옵션이 300억 가까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단 1시간 만에 거의 뭐 350억을 개인들이 산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좀 약간 좀 속임수, 어떤 큰 손들의 장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잘 없었거든요. 예전엔 잘 없었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해서 저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침 9시부터 장 마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원웨이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있다가 팍 치솟아요. 이렇게 팍 치솟는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죠? 장난치는 거? 이 다수의 개인들이 정말 풋옵션을 진심으로 추격을 하면 약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큰 돈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무튼 올해 초, 작년 말쯤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긴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수급창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수급창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하여튼 하락하는데 외국인들 계좌에 외국인들 풋옵션 막 몇백억이 찍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몇백억 찍힌 게 전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실제로 이런 엄청난 폭락이 나타나긴 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시장 하락에 강하게 진짜 풋옵션으로 베팅했던 간 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산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날들 그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월 7일 날 지수 390일 때 누군가가 150억을 사더라고요. 개인이 풋을 150억 사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 여기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런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면 1월 9일 날 외국인이 풋옵션을 445억 샀다고 나왔어요. 378에서.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지수가 거의 뭐 347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 큰 손에 간 큰 베팅이 뭐 성공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청산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오늘 뭐 저렇게 푸시 많이 찍혔으니까 이제 뭐 푸시 끝났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냥 어쨌든 큰 손들이 장난쳤던 게 좀 일부 물량이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더 저 부분에 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오늘 뭐 옵션 수급들이 정말 크게 나와, 숫자가 정말 큰데 누군가도 차월물에다가 또 이런 베팅을 또 했어요. 굉장히 비싼 옵션이거든요. 9.8, 8.7짜리 옵션을 6,000개, 8,600개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액수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찍힌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누군가 뭐 하여튼 간 크거나 자신 있거나 뭔가 아는 사람이 하여튼 뭔가 큰 베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두 개 액수만 합쳐도 300억이 넘어요 벌써.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아무튼 어떤 뭐 그죠?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이 원웨이장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늘은 일종의 뭐 힘겨루기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은 아무튼 누군가가 그죠? 네, 누군가가 뭐 큰 손바뀜 뭐 이런 걸 했다라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수급이, 예, 오늘 이 숫자는 뭐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수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길게 좀 드려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패스하세요. 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이 사람들의 이런 강큰 베팅이 또 시장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올려나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적당히 일단 그죠? 갭상승 많이 하니까 장중엔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생각보다 또 반등이 세게 나오네 이러면서 걱정하시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주식 시장이 뭐 막연한 어떤 그런 불안감,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 통합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통하죠. 주식시장 움직이는 게 알고 보니까 그냥 뭐 지지와 저항 이런 논리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무튼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막연한 이거 생각보다 이것도 많이 오르네 라고 하면서 괜히 또 쫄아가지고,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있을 때 하셨던 그런 생각들, 제발 반등 나와라, 제발 반등 나와라, 나 반등하면 반드시 반등 나올 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숏을 매집할 거야 라는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폭락할 때. 근데 지금 요만큼 올라온다고 발발발 떨고 무섭다, 잘못됐죠.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그냥 지지와 저항만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왜 또 더욱더 겁을 내면 안 되냐, 이젠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무슨 얘기냐, 코스피 같은 경우,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잖아요. 코스닥은 뭐 하락 추세, 이제 하락 추세 초반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코스피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냥 완연한 하락 추세입니다. 완연한 하락 추세 진행 중인데, 추세 진행 중에 추세가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내가 역방향 타는 것도 아니고 정방향으로 지금 잘 베팅하는 거잖아요. 숏 베팅하는 거는. 근데 뭐가 무서워요? 안 되면은 또 그럼 뭐 손절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떨고 이럴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락 추세 중이니까 숏을 잡는 거예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올라오니까 이 반등을 활용해서 숏을 잡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건 전혀 겁낼 게 없고 그냥 정석적인 플레이인 거예요. 정석적인 플레이.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 겁내도 인정할게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하락 추세가 한 번 이제 뭐 좀 시동을 건 정도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 겁내는 거 뭐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 이전에 숏을 잡자 그랬던 거는 상승 추세 중에 변곡을 노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발발발 떨어야 되고, 이때는 긴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때는 진짜 좀 어려운 자리였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순리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겁나냐 이겁니다. 혹시나 이제 뭐 가다 다시 상승 전환 되면은 확인하고 그럼 약간 손해보고 뭐 청산해야겠죠. 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갈 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수영장에서 수영 배우는데 수영하고 있는데 물에 안 젖을 각오를 물에 안 젖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영하면 당연히 물에 젖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야 물에 젖을 것 같으니까 난 수영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자세가 그러면 안 되고요. 하여튼 심리적인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맨날 했던 이야기요. 원달러 환율 뭐 잘 가고 있고요. 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였죠? 네. 그것까지 있었죠. 저기 그 무역 수지 적자 뭐 네, 그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저기 참 뉴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뉴스 제목이 어디 갔더라? 그 기재부에서 뭔가를 한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지금 외환시장 빗장을 연다고 합니다. 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예, 뉴스 제목이 이거거든요. 환율 방어보다는 거래 활성화를 한답시고 외환시장 빗장을 연대요. 솔직히 뭐 해야 되는 제도가 맞긴 맞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거래가 하루 6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정규 주식시장하고 같이 하죠. 근데 솔직히 좀 너무 짧긴 짧아요. 경제 규모 10위권 나라에서 꼴랑 이거는 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이게 하필이면 그죠? 하필이면 지금 원달러 환율 약세 추세로 환율 1200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를 빗장을 풀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빗장을 푼대요. 예. 아무래도 원화 약세의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하고 싶은가 봐요. 예, 기재부에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예, 지금 굉장히 독특한 게 그 통화 스와프 있잖아요. 통화 스와프 미국하고 하는 것도 네, 지금 한미 간 했던 그 통화 스왑도 지금 연장이 안 돼 있고, 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약세 추세로 가고 있고, 그 와중에 무역 적자는 적자이고, 예, 그 무역 수지는 적자고, 그 와중에 이제 외환시장 빗장도 지금 연대요. 야, 이거 뭔가 좀 냄새가 좀 술술 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저는 그래서 달러를 샀던 거를 절대 한 푼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갈 거다. 뭐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MSCI 편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좀 그죠? 상황이 좀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하락 너무 심하면은 반등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그건 저의 예감일 뿐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나스닥은 일단 어젯밤에 저항을 확인했어요. 그거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오늘 밤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밤은 그냥 주무셨으면 좋겠고,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좀 집중하시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UVXY하고 SVXY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좀 잠 좀 설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는 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나스닥 숏, 당연히 하락 추세 중이니까 14,700이란 자리가 붕괴되면은 당연히 그죠? 아래쪽으로 하락이 강화되겠죠? 예, 뭐 그런 상식적인 생각,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제일 좋은 거는 14,700 확인하고 14,700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는 제일 그냥 편한 생각일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위쪽에 이제 15,100, 15,200짜리에서 저항 테스트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리 테스트 할 때 뭐 들어가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숏 잡는 전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솔직히 제일 안전한 거는 14,700 붕괴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